대출 이자 갚을까? 커버드콜로 굴릴까? 내가 내린 현실적인 선택. 대출은 무조건 갚는 게 답일까? 이 질문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역시 몇 년 전 신용대출 5천만 원 정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리는 4% 초반. 처음에는 빚은 죄다라는 생각에 하루빨리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이자 4%인데 그걸 갚느니 투자로 커버? 한 달에 10만 원 남짓 나가는 이자.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돈을 갚아서 이자 부담은 줄이지만 동시에 기회도 잃는 건 아닐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커버드콜 ETF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고배당이라는 말에 끌렸는데 막상 분배금을 받아보니 신용대출 이자만큼 들어오더라고요. 즉 1,000만 원 투자로 한 달 이자 비용을 커버한 셈이었어요. 이게 신기했죠. 아, 이렇게도 빚을 관리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커버드콜 단순 고배당이 아니라 현금 흐름 장치. 커버드콜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콜옵션을 파는 전략이에요. 쉽게 말해 배당 옵션 프리미엄을 동시에 받는 구조죠. 이 덕분에 월 분배금이 꽤 높습니다. 보통 812% 수준이니까 일반 배당 ETF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상승보다 현금 흐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저처럼 월세, 할부, 대출이자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커버하는 용도라면 이보다 효율적인 상품은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빚은 줄여야 하지 않나? 맞아요. 저도 빚이 싫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고 그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구조라면 굳이 빚 제로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빚을 이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 이자 4%면 연 200만 원이 나가죠. 그런데 1,000만 원을 커버드콜 ETF에 넣어 10% 분배금을 받으면 연 100만 원이 들어와요. 나머지 4천만 원으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비상금으로 두면 이자 부담은 반으로 줄고 자산 여력은 유지됩니다. 대출을 녹이는 방법에 대한 다른 시선. 예전엔 저도 대출은 빨리 갚아야 한다 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출을 갚는 것도 투자고 유지하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죠. 대출 금리를 단순히 부담으로만 보지 말고 타인의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느냐로 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필수예요. 커버드콜도 완전 무위험은 아니고 주가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대출 금리는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 투자금은 손실이 나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인가? 현금 흐름은 꾸준히 들어오나?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대출 유지 커버드콜 전략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써보니 체감이 달랐다. 커버드콜 ETF에